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한국인 중 한 명이라는 평가를 받는 김승호 회장. 그는 만 40세에 전 재산이 250만 원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돈을 전부 털어 미국의 한 식품 회사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불과 17년 만에 그는 이 회사를 매출 1조 원의 회사로 탈바꿈시킵니다. 김승호 회장의 현재 자산은 약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가 현재의 부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된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 김승호 회장은 자신의 책 생각의 비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빈털털이었던 한 사람을 수천억 원의 자산가로 변화시킨 5가지 방법,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결심입니다. 그 결심은 목표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결심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목표를 달성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결심은 우리 안에서부터 우러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김승호 회장은 새로운 목표가 생기면 그 목표를 적어서 눈에 띄는 곳에 두었다고 합니다. 문 앞에 붙여놓아 아침에 일어나서 목표를 되새기고, 회사 컴퓨터에도 붙여놔 출근하면서 목표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목표를 적은 종이를 지갑에 넣어두고 수시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목표를 우리 마음에 새기는 작업을 한 것이죠. 목표를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이처럼 목표를 가시화할 때 우리의 결심은 보다 강해집니다. 또한 김승호 회장은 100일 동안 아침마다 목표를 종이에 100번씩 적으면서 입으로 외쳤다고 합니다. 김승호 회장의 경험상 종이에 적는 게 7일 차부터는 몸에 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100일 동안 지속하면 그것이 완전히 나의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나의 습관이 되면 그 결심이 정말 나의 것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그 목표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알지만 목표를 되새기고 동기부여를 받아 행동을 지속해 나갈 때 목표에 점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루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그 목표를 종이에 적고 적으면서 크게 외쳐보세요. 매일 실천해 나갈 때 분명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서 삶이 변화하기를 바랄 순 없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독서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서를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성공한 사람들 중 88%는 독서를 한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몇 %나 독서를 할까요? 단 2%입니다. 88%와 2%.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독서를 통해 배우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는 독서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김승호 회장은 독서를 할 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이걸 이제야 알았다니. 사업에 있어, 인생에 있어 너무나 중요한 개념을 새로 배웠을 때는 이에 대한 지식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사업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부자 빌 게이츠는 대표적인 독서광입니다. 그는 바쁜 일정을 쪼개어 1년에 2번씩 일주일간 자신의 오두막에서 집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는 이 시간을 생각주간이라고 부르며 오롯이 독서에만 집중합니다. 회사 사람들은 물론 가족들의 방문도 허락하지 않고 책만 읽는다고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책과 수많은 보고서들을 읽으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경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수많은 결정들이 바로 이 생각주간에 탄생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도 대표적인 독서가입니다. 워렌 버핏은 독서에 대해 최고의 투자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투자이고 자신에게 하는 투자 중 최고는 책 읽기이다. 독서를 이기는 것은 없다 라고 말합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하는 독서의 힘은 큽니다. 지금 당장은 이 30분이라는 시간이 별거 아닌 듯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독서가 쌓여서 5년, 10년이 되면 독서하지 않는 사람과의 격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심이 있거나 현재 몸담고 있는 분야의 책이라도 조금씩 독서하는 습관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부지런합니다. 애플의 CEO 팀 쿡은 3시 45분에 기상한다고 합니다. 스타벅스의 CEO 하워드 슐츠는 4시 30분에 기상한다고 전해집니다. 우리가 아는 성공한 사람들 중 아침 일찍 일어난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에 비해 출근 3시간 전에 일어나는 비율이 3배나 높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아침 시간을 확보해 효율적으로 시간을 소비합니다. 아침 시간은 저녁에 비해 그 효율이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녁 시간은 하루의 일과가 끝난 이후로 체력적으로 이미 지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언가를 의욕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퇴근 후에 자격증 공부하는 걸 목표로 세웠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녁 식사 후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막상 시작하려니 썩 내키지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다 왔는데 또 공부를 해야 되네. 지친다. 잠시만 쉬었다 하려고 누운 침대. 유튜브를 보다가 스르르 잠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의 목표는 무색해집니다. 이런 사이클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아침 시간 활용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아침에는 우리를 방해할 만한 요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일찍 잤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준비가 되었고 주변에서 쓸데없는 연락을 해오지도 않습니다. 무언가에 집중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인 것이죠.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시간을 확보할 때 목표에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퇴근 이후의 시간이 무의미하게 소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미라클 모닝을 시도해보세요. 높은 효율과 하루를 성공적으로 시작했다는 데에서 오는 성취감은 덤입니다. 하루에 2번 6시 만나기. 당장 도전해보세요. 자연이 돌아가는 원리 중 하나가 바로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가치 있는 무언가를 얻고 싶다면 나에게 가치 있는 무언가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공부에 집중하고 싶다면 친구들과의 만남을 내어줘야 합니다.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신용을 줘야 하는 법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와튼 스쿨의 교수이자 작가인 애덤 그랜트는 자신의 책 기브 앤 테이크를 통해 사람은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합니다. 테이커, 기버, 매처. 테이커는 자신을 우선시해 남들에게서 이익을 취하려고만 합니다. 기버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주는 사람들입니다. 매처는 남들에게서 받은 만큼 돌려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어느 유형에 속하시나요? 우리 대부분은 매처라고 합니다. 즉, 받은 만큼 돌려주려고 합니다. 이 3가지 유형 중 가장 성공하는 건 어떤 유형일까요? 바로 기버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남에게 끊임없이 베풉니다. 그럴 때 사람들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처들은 기버에게 받은 혜택을 돌려주려 합니다. 따라서 기버의 성공은 다른 유형의 사람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받은 혜택을 돌려주기 때문에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성공을 거둡니다. 따라서 기버들은 처음에는 남들을 돕느라 성공이 좀 늦을 수 있지만 한번 성공의 궤도에 오르게 되면 남들과는 차원이 다른 성공을 맛봅니다. 현대사회는 페이스북, 인스타 등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세계가 좁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묻혀버렸을 일들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논란을 일으켜 그들이 오랜 기간 쌓아온 명성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격합니다. 예전에는 묻힐 수밖에 없는 진실들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셜미디어 환경이 기버들에게는 유리합니다. 기버들의 미담이 더 빨리 퍼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최근 연예인 박수홍은 가족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박수홍의 가족들은 박수홍이 돈 때문에 가족을 저버린다고 비난했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박수홍에게서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그를 지지해주고 응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박수홍이 기버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동안 베풀고 살았기 때문이죠. 기버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주변의 도움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또한 기버의 성공도 그동안 형성한 관계에 큰 도움을 받습니다. 결국 자신이 그동안 베푼 것을 자신도 돌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가 바로 자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행을 발휘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서 무엇을 받을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버처럼 생각했던 성공보다 훨씬 더 큰 성공에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배운 4가지를 꾸준히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어도 좋습니다. 작은 실천에 성공하셔서 그걸 디딤돌 삼아 더 큰 성공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먼 훗날 우리가 그 작았던 성공을 돌아봤을 때 그 성공은 더 이상 작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자인생이었습니다.